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나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두 가지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셔야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코스피가 4,000피를 회복하면서 다시 안도감을 줬는데 네. 오늘 또 떨어졌거든요.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AI 거품론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최근까지 쭉 빠졌다가 이번에야 최근 한 6, 7거래일 정도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5년 6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쭉 올라가는 불장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수 어디까지 빠질까? 아니면 뭐 지금까지 올라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빠질 때 내가 이런 종목 사야겠다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지금 같은 시장은요.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갈 때는 또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그 종목이 같이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요. 이전에 올랐던 종목이 아니라 다른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이 종목 많이 올랐다 사고 싶어 그러면서 주가가 빠질 때 이 종목 싸졌네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사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앞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돌파하지 못했던 여기 보이신 빨간 색깔 선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대를 지금 이제 그저께 어제 계속해서 이제 23,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하면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4,0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고 아직까지 락바텀 하방 경직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까지는 매수할 때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코스피 5천 간다더라 이야기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저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저는 1년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돼요. 자, 하지만 기존에 삼성전자 쭉 올라갔을 때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있다 혹은 내가 이전에 좀 주가 빠져가지고 샀는데 기대만큼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가지 못한다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시장에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외국인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달에만 9조 원어치 순매도 1위, 2위가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또한 아직까지 4,000포인트에서 좀처럼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는 아직이다. 다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보다 더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정해져 있다. 그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것처럼 오늘도 해당 관련 섹터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종가를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해야 될 자리에서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고 주춤주춤 하는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한 번 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한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동안 아직까지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섹터, 종목군 안에서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수와 이제 해당 종목들 간의 괴리, 이걸 메꾸기 위한 바닥에서의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위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은 11월 달에 외국인이 대량 매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팔고 외국인이 현금화를 만들었으면 외국인은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섹터, 종목 이게 뭘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서도 쉽게 우리가 급등주를 잘 볼 수 있다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는 제가 올해부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고 그 중심에 로봇주가 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언제까지? 26년 하반기까지.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 같이 공략하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히든 종목 공략했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40%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로보스타 285%, SPG 78%, 우린 PTS 97%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뒷부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지만 로봇주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포트에 로봇주가 없으신 분들은 꼭 지금이라도 편집해야 되는 시점이다. 다시 한번 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로봇주 내가 좀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데 그렇게 좋나? 왜 사야 되나? 지금 단순하게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다. 뭐 로봇이 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는 것보다 이제 연말이죠. 2026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사야 되는지 자세한 이유 저랑 같이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를 대로 오른 종목을 사기보다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매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나스닥 지수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덜어낸 종목이 아니라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잡고 있는 섹터는 대체 무엇인지 전문가님께서는 매번 강조해 주셨듯이 로봇주를 짚어주셨습니다. 로봇주를 그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80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매번 이렇게 로봇주 말씀해 주시는데 네. 로봇주를 주요 섹터로 좀 선정해 주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투자하신 분들께 특정 섹터를 강조드리면은 좀 좀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난 이미 다른 종목 다 물려 있어서 이걸 못 삽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은요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절대 회복이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은 2021년도부터 늘 지속되어 왔어요. 그동안 불장 나왔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51%는 평균 마이너스 9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50% 이상이 1,0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 어불성설이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대응을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시장이 좀 내가 힘들고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그런 것이 로봇주 유망한 섹터 공략해 보셔야 되는데 왜 로봇 섹터일까? 그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3년 통계상 그러니까 23, 24, 25 최근 3년 동안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증시는 늘 내년 다가오는 1월 소위 말하는 1월 달에 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연말 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큰손의 개인들이 코스닥 주식을 팔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졌고 1월 달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시 한번 큰손들이 1월 달에 종목들을 쓸어 담다 보니까 12월 연말에는 지수가 떨어지고 1월 달에는 올라가는 소위 이제 1월 캘린더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부분 최근 3년 통계상 가장 먼저 올라가고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산업이 바로 로봇 섹터였어요. 그래서 늘 로봇 섹터는 연말과 연초 사이에 늘 저점을 기록했고 반드시 이제 연초부터 쭉쭉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최근 3년 내내 보여왔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효과가 또 이제 2026년도에는 내가 사게 되면
또 내가 또 물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난 좀 마이너스의 손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이번 12월 달부터 사실상 미국 통화 정책이 긴축이 종료되고 통화 완화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그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됐다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금리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 시의 대표적인 수혜를 보는 산업 섹터가 고성장주,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우주항공, 2차 전지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제약바이오와 로봇 이 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주에 바이젠셀이라는 종목 히든 종목 갖고 왔었고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한 6거래일, 5거래일 된 것 같아요. 5, 6거래일 만에 현재 상승세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 같이 보시면 돼요. 로봇 섹터 또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고성장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셔야 되는 섹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라 봤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대부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붐이 불고 있죠. 여기 더해서 인간형 로봇, 인간형 휴머노이드, 인간형 인공지능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2026년도 하반기 때는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데드라인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이 2026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이제 어느 뭐 A 기업, B 기업, C 기업들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양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봇 관련주 너도 나도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 때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2016년도 하반기 때 휴머노이드 하반기 양산 임박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혹은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로봇 섹터를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략했던 로봇 섹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 스맥이라는 로봇주가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이 시점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가지고 왔고요. 타점 대비 최근에 주가는 56%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6거래일 정도 걸렸습니다. 6거래일 만에 56% 상승세를 그려온 히든 종목 스맥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스맥뿐만 아니라 엔젤 로보틱스라는 이제 재활 치료용 이제 보행 보조 로봇 관련주 엔젤 로보틱스도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최근에 12%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렌시스 또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었죠. 이때 외국인의 대량 매수 포착이 되면서 다음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드렸고 바로 다음날 음봉 쉬어가자마자 다음날에 12%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시장에서 뭐 로봇 관련주다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이 불장이었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고 또 이제 곧 나스닥이 쭉 올랐다가 이태원 전문가가 이제 곧 시장이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뭘 사야 되지 막막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로봇주 담아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는 이렇게 로봇주가 정말 좋은 섹터고 좋은 산업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외국인도 쓸어담고 있는 섹터자 산업인데 그 안에서 또 잠시 후에 급등 나오지 않은 또 로봇 후속주 가처랑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로봇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신 이유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떨어졌던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던 건 계속해서 로봇주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시장, 로봇주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에 로봇주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성장성도 충분하고 이슈적인 모멘텀도 탄탄하기 때문에 로봇주 계속해서 이슈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로봇 섹터를 노려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님 오늘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를 움직인 게 로봇주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로봇주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늘 강조드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국내 유일 아니면 국내 최초 혹은 세계 유일, 세계 최초 이런 키워드를 강조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정보 톡방 안에서도 몇몇 분들께서 전문가님 로봇주가 이렇게 올라갈 걸 어떻게 미리 아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계시는데 이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에게 다 시그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 시그널을 미처 확인을 못 하시거나 혹은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 지나가시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 한번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깐부 회장이 열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삼성전자 이종 회장에게 GPU 수십만 장을 선물했습니다. 자, 깐부 회동이 이제 삼성전자에 남기고 간 선물을 이제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로봇 히든 첫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갖고 있는 플랫폼 중에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용 AI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대가 열린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 한정적으로 이슈를 봤을 때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대부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로봇주가 급등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가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연장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로봇 한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이쪽 보행 휴머노이드 AI 여기 넘어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또한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봇을 배치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하여야 이 로봇들이 다 이제 노동자가 없이 로봇들 자기들끼리 잘 알아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수율을 높이면서 생산적인 효율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여기 하나 더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AI를 통해서 공장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떻게 로봇을 배치하고 어떤 데이터, 어떤 이제 라인을 구축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엔비디아 갖고 있는 여기 옴니버스 기반의 AI 공장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로봇의 주가를 이제 촉발시켰던 스마트 팩토리, 노란봉투법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뭐냐면 이렇게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AI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시켜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이 엔비디아 갖고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과 함께 자체 연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또 AI 시대의 거의 대장입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에서 연동 가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서 대부분 공장에 로봇이 들어가는데 로봇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스마트 팩토리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끌 것인가. 당연히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옴니버스 산업용 AI 플랫폼을 갖고 동시에 이제 본격 플랫폼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공장의 로봇 배치를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반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을 국내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를 통한 플랫폼을 통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의 로봇 배치 효율성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다가오는 로봇 시대에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또한 생산성의 효율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여기 더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이 이제 시대가 오고 스마트 팩토리가 오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당연히 우리 지금 한국에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AI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정책을 삼성전자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산업용 AI 플랫폼인 옴니버스와 함께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 기술력을 토대로 AI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 히든 종목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 로봇 시대에는 우리가 단순히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이 들어가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안에서도 AI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바로 이 로봇 시대에서도 현재 1등 전 세계 대장주 엔비디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한가의 재료인데 엔비디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상한가 그 이상 전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실 만한 차트 잠시 후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로봇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옴니버스와 자체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력뿐만 아니라 경쟁력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엔비디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한 기반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AI 공장,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로봇주 이제 놓치지 말고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 이슈적인 모멘텀도 참 좋지만 로봇주가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잘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는 이제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같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기대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에서의 판도 또한 장악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차트일 텐데 일단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11월 초입니다. 바닥에 상한가가 터지면서 갭상승, 고가를 기록했는데요. 11월 때는 이제 AI 거품론이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 종목, 주가,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해당 종목 같이 빠졌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주가 지수 반등이 나올 때 해당 종목도 덩달아서 반등이 나오는데 장중에 갑자기 거의 20%에 육박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요 다시 한번 빠른 시점 안에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그냥 캔들이 조금씩 뭐 오늘 2%, 뭐 내일 1%, 그 다음날 뭐 다시 한번 뭐 약보합, 다음날 뭐 2%, 3%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차트상 보신 차트처럼 바닥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느닷없이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캔들이 나온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무슨 차이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세력의 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쭉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주가를 이제 선도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경우고, 그래 지금 후자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그냥 자금 쓸어 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큰 손이 개입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고점과 고점을 추세를 쭉 이었더니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하면서 바닥을 깨고 내려가다가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와 함께 추세 저항 구간을 돌파,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과 함께 추세를 돌파했다가 음봉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해당 종목 또한 주가에서 지수와 발맞추면서 반등이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최근에 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이전의 정고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아이비전 웍스라는 종목 또한 상한가가 터졌었는데요. 해당 종목도 고점에서 11월 달에 AI 거품론이 터지고 나서 주가 바닥 찍고 바닥에서 추세 저항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온 이후로 2, 3거래일 이후에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딱 그런 시장이에요. 11월 달에 고점 찍고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바닥에서 장대 양봉으로 한꺼번에
실망 매물,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잠깐 쉬어가고 급등 나올 때 더 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왜? 시장이 빠졌을 때 억울하게 빠졌다가 지수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더 힘차게 올라가는 경우. 이런 종목군들은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좋거나 혹은 경쟁력이 강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링크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나스닥이 이제 고점 찍고 빠진다고 하니까 또 시장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그 안에서도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미 시장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올랐네, 바닥 구간이네,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기보다 곧 급등이 나올 시그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로봇 관련주 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섹터 로봇 주면서 동시에 차트상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 저와 함께 해당 종목 제가 종목 톡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저와 함께 이제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계좌에 빠른 시일 내에 불기둥 꽂힐 종목 저와 함께 공략해 보시 바랄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11월엔 다시 빠지긴 했지만 이후 대량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조금씩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또 다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상단에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 입장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시는 히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꼼꼼한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나는 짧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만큼 짧게 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단타를 잘하려면 어떤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일단 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단타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이제 어종상 어차피 종가 상한가라는 종목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시장이 불장이었다가 빠질 때 여기서 좀 많이 손실을 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상한가는 종목보다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단타로 플러스 10% 수익화를 가져가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플러스 10% 가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요. 9시 시장이 열리고 나서 9시 반, 적어도 10시까지가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방향성이 10시 정도 되면은 오늘 시장이 빠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혹은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으면은 정오 넘어서 오후까지 쭉 상승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게 딱 보입니다. 그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10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장 초반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시장가로 덥석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성 체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가 드리는 단타 검색기 다 갖고 계시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무료로 단타 검색기 받아가시고요. 개장 이후에 15분 간격으로 단타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들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단타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15분봉 캔들을 기준으로 추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제 막 분봉상 바닥 구간에서 상승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군들이 단타 검색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단타 검색 포착이 되면서 여기 더해서 15분봉상에서 혹은 일봉상에서 M파동이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하시거나 단타 매매하실 때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월말 때는 이것저것 매매를 한 게 아니라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시점이다 말씀드리죠. 다음 달에 올라갈 종목 혹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이번 주 거래를 1일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이런 거 어떻게 찾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기본적으로 일봉이든 분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패턴이 바로 이 N파동 패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 주가의 흐름 모양이 알파벳 N처럼 생겼다고 해서 N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고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는데요.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 추세를 이었을 때 이 고점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급등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 타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봉 상에서 저희들은 단타 검색기 쭉 지켜보시다가 적어도 한 9시 15분에서 10시까지 시장을 지켜보시다가 이 종목 N파동이 포착이 됐네. 고점 뚫고 올라가네. 이런 종목이 검색에 포착이 된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수를 언제 하냐면 15분봉 캔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현재가에 매수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 가장 많이 고민하세요. 단타면 뭐 얼마에 사야 되나요? 얼마에 매도해야 되나요? 많이 고민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 가장 많은 전업 투자자, 심지어 기관, 외국인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분봉 캔들이 15분봉 그리고 3분입니다. 그런데 3분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나마 직장인 분들 아니면 검색 사용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15분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자, 15분 캔들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N파도 만들어지고 고점 뚫었네, 캔들이 올라오네, 이 시점에 포착이 됐다면 자 15분 간격으로 캔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15분봉 같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캔들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매도는 현재가 기준 플러스 10% 가격에 매도 미리 주문을 걸어 두시면 돼요. 미리 걸어 두시면 됩니다. 단타가 됐든 간에 스윙 매매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단기 종목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 매수 타점 매수 맥점만 잘 잡으시면은 꾸준하게 플러스 10% 매수 매도 다 지킵니다. 단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그냥 플러스 2% 이렇게 작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타점을 잘 잡으시고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로만 잘 매수하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플러스 10% 수익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방향성 혹은 종목 방향성이 10시 되면 대부분 변동성이 갖춰지고 방향성도 결정나기 때문에 10시 내외로 우리가 반드시 공략할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시간이 넘어간다. 그리고 그날 단타는 그냥 거의 끝났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단타는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의 방향성, 변동성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단타로도 내가 지금 아직까지 플러스 2% 하고 있다. 이거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신다면 플러스 10% 주제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공략했었던 단타 종목군들 혹은 검색기에 포착됐던 종목군들은 실제 이렇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타 검색 포착되고 나서 타점 대비 10%를 넘어서 2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정말 해당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종상에 포착됐던 종목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 10% 올라간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타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만 공략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삼성 에피스처럼 플러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 혹은 이노테크 플러스 10%, 그 전날 안트로젠 플러스 10%, 28일 날엔 KNR 바이오팹 상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다 10% 이상 올라가죠. 우린 PTS도 12% 올라갔습니다. 모두 기본적인 급등주의 가장 기본이 된 패턴인 N파동에 포착이 되고 나서 검색기에 포착된 이후로 기본적으로 플러스 10% 상승세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단타할 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있다거나 매수를 얼마에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냅다 시장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플러스 10%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플러스 10%딱 잡는 게 단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실제로 전문가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플러스 10%로 10연승에 성공했는지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아직 단타 검색기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실제로 검색에 활용해 보시면서 이럴 때 이런 섹터, 이럴 때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구나.
딱 보신다면은 단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약속된 10%다 정해져 있는 거구나. 약속된 거구나. 이걸 느끼신다면 앞으로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 스윙, 중장기 투자 하는 것도 다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단타 검색기 이런 받아가시고 시장 보는 눈도 길러보시면서 잠시 후에 단타 검색이 포착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급등 나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헤드 종목 저랑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단타 검색기로 10% 이상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단타로 수익 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타를 칠 때는 사실 오전장 10시면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분 캔들을 기준으로 N파동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N파동을 통해서 자세한 타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에 사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또 감이 안 잡히시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께서 15분 캔들을 사용한 단타 검색기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미 단타 검색기로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모두에게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착순 20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선착순 20분께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이 단타 검색기까지 알아봤고요. 또 단타 검색기 정보톡방 입장하셔야 오늘 검색기가 포착해낸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꼼꼼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검색기가 또 단타 검색기가 어떤 종목을 포착해냈는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까 첫 번째 헤드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주 안에서 연관이 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연관된 첫 번째 헤드 종목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헤드 종목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로봇에서 연관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로봇의 손에 이제 무기를 쥐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짧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협동 로봇, 소위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가는 로봇인데 인간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자동화에 이제 최적화된 기술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고요. 경쟁상 대비 압도적인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보다 시장 고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협동 로봇은 인간이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크기가 아주 컴팩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전력, 그리고 설치가 아주 쉬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인이 협동 로봇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이 공장에 들어가는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 레이저를 쏠 때 아무래도 레이저는 한번 탁 쓰게 되면요, 이 열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이제 물로 냉각한 냉각기가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크기도 커지다 보니까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기존에 안 좋았던 한계점이 존재했었는데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한계점을 모두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이 냉각을 수냉이 아니라 공냉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 장치가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설치 공간이 좁아도 되고요, 저전력으로도 가능하고요, 비용도 아주 최소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랑 무게도 줄어들고 이제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작은 협동 로봇의 팔에도 바로 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고 협동 로봇 설치 난이도도 줄어들고 공정 유용성도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한계를 모두 돌파하면서 다가오는 로봇 시대,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좋은 호재가 시장에서 퍼져 있다 보니까 슬슬 지금 차트상에서 곧 급등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종목톡방 안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고,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해당 종목은 이제 단타 검색에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분봉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차트는 15모 차트 기준으로 봅니다. 15모 차트 상에서 바닥 찍고 나서 갑자기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으로 터지면서 고점을 축 치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저항 구간 1차 가격대, 소위 말하는 기준 가격대가 2,400원대입니다. 해당 구간 돌파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에 성공하면서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죠. 또 주가 빠졌다가 또 갑자기 2,400원 돌파하지 못하다가 강력하게 2,400원대를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에 성공합니다. 처음 저점을 찍은 이후로 세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2,4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이렇게 장대 양봉과 함께 발생을 합니다. 세 차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오늘 바로 오전에 2,400원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2,4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던 꾸준하게 2,400원 밑에서 돌파가 세 차례 나왔던 2,400원 기준선을 오늘 오전에 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종가를 확인했는데요. 해당 종목 2,400원대 기준가격 지지하면서 오늘 종가 대략 2,4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가격이냐? 여러분들이 보통 단타 검색에 포착된 종목군들에 한해서 이 종목 이제 오늘 목요일 장 끝나고 내일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앞두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보통 이렇게 기준되는 가격대를 지지하면서 종가가 잘 관리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급등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중요한 가격대를 더 이상 깨고 내려가지 않고 락바텀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오늘 오전에 한 차례 추세 단기 상방전에 성공하게 되면서 하방 경직 중요한 기준 가격대 2,400원을 지지한다는 거 자체가 이제 더 이상 2,400원 밑으로 나올 매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목 2,400원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디까지? 15분봉상에서 바닥 찍고 한 차례 급등 나왔던 정고점 부근 가격대 대략 가격대 2,800원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주 앞두고 금요일 되면은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우리 당장 다음 주 올라갈 급등주 공략 가능한 날이 내일 딱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이제 뭐 시간에서 어떤 뉴스가 터질지도 모르겠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 종목 올라간다. 이미 너도 나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쉬어갈지 혹은 내일 뉴스가 터지면서 급등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가격대 하방 경직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이제 급등 임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슈도 있고 차트상 자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첫 번째 헤드 종목, 두 번째 헤드 종목 단타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고요. 잠시 후에 전 종목 특방 안에서 뵙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미장 보너스 헤드 종목까지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봇 자체에 대한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주가 흐름 15분봉으로 만나봤는데요. 단기 종목인 만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저희 잘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도 상방 전환에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급등 시세 저희와 함께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정보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미장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후 4시 방송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문가님과 미국 증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 압력을 받았잖아요. 네. 반면에 기술주는 또 약세였거든요. 이러한 흐름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미장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미장이 7거래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시황 때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매물대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쭉쭉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혹은 지수가 빠질 때 얼마 빠지지도 않은데 이 종목은 유독 빠질 때는 엄청 빠지고 또 지수 반등이 나올 땐 얼마 못 올라오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혹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종목은 저점 대비 반등이 많이 올라줬지만 1차 저항 구간대를 뚫고 올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가겠지 체념하고 바라본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종목은 기대를 가지고 이 종목 강하다,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는 기대감을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미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보너스 히든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왜 또 갖고 왔느냐? 어제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7%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7% 올랐던 게 끝이 아닙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당 주가가 33.1달러 정도였는데요. 7%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 34달러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1차 저항 구간대가 50달러입니다. 현재가 34달러 대비 50달러까지 현재 괴율이 50%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은 과거에 하루 만에 주가가 2배가량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하락폭은 비교적 제한적이고, 반대로 올라가는 기대 상승폭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해당 종목도 이제 과거에 상단의 50달러 기준으로 주가 급등, 하락, 급등, 하락, 급등, 하락, 급등 나오다가 11월 달부터 AI 거품론에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지수가 빠질 때 계속해서 이평선 11선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이평선 11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평선 11선은 우리가 직장인분들 스윙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이평선이 11선이다 말씀드렸죠. 이번에 비로소 이평선 11선을 돌파하고 이평선 20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라운드 피어가 주당 50달러까지 터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과거 변동성이 컸던 종목인데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변동성이 크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하락할 때 뭐 7%, 8%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상승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20%, 25%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11월 때 지수가 빠졌을 때 지수가 지금 반등 나온 것 대비 반등이 크게 안 나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바닥대 1차 기준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엠파동을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군들 한번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처럼 언제 한번 상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이 나스닥이 쭉 올라오고 나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더라도 그 안에서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온 종목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미장 히든 종목까지 잠시 후에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 관련한 보너스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 히든 종목 저희와 함께 매수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